유성의 명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북동 산림욕장. 성북동 산림욕장은 숲속의 문고, 화장실, 식수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외에도 숲속의 교실, 물놀이장, 다목적 광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림욕장 주변에 3km에 달하는 산책로가 있고 넓지는 않지만 수려한 자태를 지닌 536m 높이의 배운봉과 532m 높이의 금수봉을 잇는 6.6km의 등산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통골. 수통골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 공영 주차장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수통골은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통할 수 있는 곳으로 대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등산을 위한 탐방로는 2개의 코스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당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아이를 동반하는 분들은 대부분 수통골의 화산천을 도는 무장애 탐방로 코스 1km를 이용하는데 소요 시간은 40여 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코스는 일방 통행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복명동 문화의 거리는 유성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유성관광호텔에서 경화장 호텔까지 총 연장 1km의 구간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도심 속에 만들어진 인공숲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생긴 소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힘껏 기지개를 펴고 있고 눈처럼 하얀 꽃을 피우는 이팝나무가 손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넓지는 않지만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과 거리전이 가능한 야외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숲속 넓은 공간에 족욕탕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천변. 갑천변은 만년교 부분부터 엑스포 과학공원까지 총 9.7km에 이르는 갑천 둔치를 가진 사생과 놀이가 가능한 열린 공간입니다. 봄에는 초록의 잔디로 치장된 이곳은 대전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아침이면 운동을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주변 아파트촌 사람들의 가벼운 발걸음과 석양이 기울면 연인이나 노부부들의 다정하고 한가로운 산책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제방 밑에 개설되어 시원하게 내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과학공원. 1993년 전 세계인의 경제, 과학기술의 문화대변인 대전 엑스포를 치룬 후 대전에는 엑스포 과학공원이라는 명소가 한 곳 추가되었습니다. 유성구 도룡동 대전 엑스포 개최지 부지 중에서 17만 8천 평의 드넓은 공간에 엑스포 정신을 기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1994년에 명명된 엑스포 과학공원은 국내 최초의 과학 테마파크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유림공원. 유성구청 앞 어흥교를 건너면 아담한 유림공원이 나옵니다. 유성천과 갑천이 합쳐지는 삼각주에 대지 만여 평의 넓은 땅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 황량하기까지 한 이곳에 유림공원이란 이름의 새로운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림공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인 계룡건설 고 이인구 명예회장이 2007년 10월 1일 77세를 맞는 기념으로 기증했습니다. 하천 국유지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양려받고 100억 원을 들여 공원 조성에 착수해서 2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09년 6월 28일 준공해서 대전시에 기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그의 호를 따 유림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덕연구단지. 대한민국 과학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는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정부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새로운 연구학원 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연구소 종사원 중 석박사 28,104명을 비롯해 관련 상주 인력은 72,671명으로 과학기술 전원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는 1978년 한국표준연구소가 처음 입주한 뒤에 현재까지 대학 7개와 26개 정부 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12개, 비영리기관 26개, 17개의 공공기관, 10개의 정부기관, 기타 기업 1947개 등 총 2045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유성은 옛날부터 주요 군사 요충지로서 산성과 군사 진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도 8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국방에 필요한 장비, 물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개발과 시험 등을 담당하며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에 필요한 무기의 연구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각종 화포, 탄약, 통신기기, 장갑차, 미사일 등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미래 핵심 전력 체계 연구 개발과 고도정밀 무기 체계 확충, 성진기술 군 대비 군사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및 연구 개발 등 국방에 필요한 자원 분석과 연구, 각종 병기 및 장비의 기술 시험과 성능 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운대, 교육사령부. 자운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3군 통합 군사교육 및 훈련을 하는 시설입니다. 신봉동, 추목동, 자운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2년 7월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의 육군통신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군사교육기지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등이 들어왔고 그 후에 국군간호사관학교, 대전통합병원, 마지막으로 육군교육사령부와 종합군수학교, 전투지휘훈련단이 들어왔습니다. 군수사령부. 육군 군수사령부는 노은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직할에 군수병기병참을 전담하는 사령부입니다. 군수사령부 예하부대는 후방지역, 즉 한강 이남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군 공통물자에 대한 군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수사령부는 2007년 2월부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다가 이곳 유성구로 이전했습니다. 이때 이전할 때 부산 군수사령부 부위에 심어져 있던 수백 그루의 정원수들도 함께 이전이 되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대전현충원은 나라와 결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잠들고 있는 곳입니다. 1979년에 착공해서 1985년에 완공했습니다. 100만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 위에 묘역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장병, 경찰관 및 일반 묘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묘역과 그 주변 사이를 천천히 가다 보면 조국과 결의를 자신의 사랑으로, 영광으로 혹은 생명으로 여겼던 많은 이들의 숨결이 우리의 역사를 이만큼 진보시켜온 임들의 넋이 가까이 느껴져 역사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생깁니다. 현충원은 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성 지역에 있는 명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동의 매방산, 부암동의 왕가봉, 신봉동의 노루봉, 그리고 계룡산 자락에 있는 금수봉, 도덕봉, 빙계산을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현충원 주변에 있는 가파산, 우산봉, 문필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의 매방산. 먼저 대동의 매방산입니다. 대동은 대골이라고 부릅니다. 대골마을 뒤편에는 매화꽃이 땅에 떨어진다는 명당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매방산입니다. 182m의 낮은 산으로서 유성구 대동과 금탄동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이 명당 자리와 관련해서
옛날 정사에 관여했던 선비가 역적으로 몰려 충청도로 유배를 왔는데 딸의 도움으로 이곳 매방산 명당 자리로 옮겨와서 목숨을 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다시 벼슬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구암동의 왕가봉. 구암동의 금백골 마을 북동쪽에는 높이 200여 미터의 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을 왕가봉이라고 합니다. 옛날 왕이 전란이 일어나자 궁궐을 떠나 왕가봉으로 피난을 왔다는 데서 유래된 이 왕가봉에는 산의 명칭이 말해주듯이 이와 관련된 왕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전쟁을 피해 궁궐을 떠나 이곳 왕가봉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마을에 사는 한 백성이 겉보리로 떡을 쪄서 왕에게 진상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반찬이라고 떡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얼마 후 전쟁이 끝나고 왕이 왕가봉을 떠나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궁궐 생활을 하던 왕은 지난달 피난 시에 먹었던 떡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때 먹었던 떡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신하는 왕가봉 마을 백성들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왕가봉 백성들은 전쟁 때 왕에게 진상한 것보다도 떡을 더 잘 만들어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은 궁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은 터라 이 떡이 맛있을 일이 없었습니다. 잘 만든 떡을 먹은 왕은 이것은 사람이 먹을 만한 떡은 못되고 개나 먹을 떡이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겉보리로 만든 이 떡을 개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왕가봉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봉동의 노루봉. 신봉동의 노루봉은 정제일이라는 나무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꾼 정제일은 포수에게 쫓긴 노루를 구해주자 그 노루가 그 담례로 명당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친의 묘를 썼더니 제일의 집에는 소가 송아지를 3마리씩 낳고 농사도 몇 배 잘 되는 등 매사 모든 일이 잘 돼서 큰 기와집을 짓고 장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노루가 명당터를 잡아준 산이라고 해서 이 산은 노루봉이라고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론산 자락, 금수봉, 도덕봉, 빈계산. 유성의 산은 명산인 계룡산의 자락으로 빈계산, 금수봉, 도덕봉이 있습니다. 웅장함도 있지만 신비함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성의 산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수통골인데 정확히 말하면 수통골을 둘러싼 빈계산, 금수봉, 도덕봉입니다. 이런 유성의 산은 계절별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데 봄은 금수봉, 여름은 우성이산, 가을은 가파산, 겨울은 도덕봉이라고 합니다. 수통골 입구에는 대형 주차장과 식당가가 조성되어 있어서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파산. 가파산은 469m의 높이로 갑동 서쪽에 있는 산입니다. 갑자는 갑옷이란 뜻도 있지만 갑을병정, 첫째로 제일 또는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가파산 이름은 산줄기에 천하제일의 명당이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정상에서의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가파산 바로 밑에는 현충원이 자리하고 있어서 한눈에 봐도 묘지로는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명당입니다. 가파산에 오르면 유성뿐만이 아니라 대전시가지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유성이 왜 살기 좋은 곳인지를 알게 되는 산으로서 대전시와 충청남도를 가르는 경계이면서 대전의 서쪽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문필봉. 문필봉은 현충문과 일직선상에 있고 그 선상에 국가원소의 묘역이 있습니다. 현충원을 조성할 때 문필봉을 염두에 두고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우산봉. 우산봉의 높이는 573m입니다. 현충원 뒤편에 있는 가파산을 거쳐 금강에 이르기 직전에 솟은 봉우리가 바로 우산봉입니다. 계룡산 꼬리에 해당하는 산으로 이름 그대로 정상이 마치 우산을 편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산봉은 옛날 마을 일대에 큰 가뭄이 들었는데 이 봉우리에서 기우제를 지내자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큰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부터 비를 몰고 오는 산이라고 해서 우산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산봉에서 바라보는 전망으로 노은 지구와 현충원이 한눈에 보입니다. 우산봉을 오르는 코스는 삽재고갯마루에서 오르는 길이 있고 노은이동 구암사 쪽에서도 등반이 가능합니다. 또 안상동이나 반품의 송곡리에서 출발해서 곧바로 우산봉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암사에서 오르는 길이 제일 좋습니다. 구암사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능선을 타고 가면 쉽습니다.